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 오래 하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연애 관련된 상담, 아니면 부부관계 관련된 상담, 이런 상담이 꽤 많은 편이에요. 여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특히 진짜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연애만 하면은 이게 나는 왜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나는 연애만 했다 하면 1년을 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오래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로 줄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애정의 척도로 환원하지 않기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관계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나름 그 사람의 맥락과 상황들도 이해해주고 하는데, 연애할 때는 모든 행동들이 다 결국에는 날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이 식어서, 애정이 식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싸움이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원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상담하면서 듣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연락 텀도 좀 느려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는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물론 실제로 변한 경우도 있고 사랑이 식은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마음도 들죠. 우리가 사랑의 시작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200%, 300%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이 죽는다, 심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받아들여야 될 이제 과정들도 있는데,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단계들이 변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다르한 측면들도, 이제 편함의 측면들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걸 너무 사랑의 척도로 이제 환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사랑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내가 친구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품어보는 것처럼, 연인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품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좀 연락이 지금 늦는데, 맞아, 얘 요즘에 가정에서 이런 여러 스트레스가 있어서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지. 그래, 내가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를 덜 사랑해서, 나한테 식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품어보는 거죠.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유하려 하지 않기입니다. 참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나? 라는 거를 자꾸만 체킹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라든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관여를 한다던가, 옷차림에 대해서 내가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던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건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을 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가정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컨트롤을 하고 싶은, 통제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건데요. 사실은 자기 건강이야 자기가 제일 신경 쓰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인데? 내가 너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것처럼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이상의 마음이 전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옷차림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선택인데, 이렇게 입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식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욕망들이 깃들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꾸 내가 좀 검토를 해보시는 태도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꾸 들어오면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숨이 막힐 수밖에 없죠.
나의 것들을 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느낌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거기에 같이 이제 말려 들어가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로 실제로 알코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사귀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보이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그 대상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의 가치관이랑은 맞지가 않네. 내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물론 만나면서 갈등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은 있겠지만 기본 과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기 전엔 몰랐는데 사귀고 나서는 나와 너무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 번 조율을 해보고 아니면 헤어지면 되는 건데 헤어지진 않으면서 계속 내가 통제가 들어가고 막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숨 쉴 구멍 만들어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비밀 정원이 있는 거죠. 진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부모에게도 정말 찐친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환상의 영역, 판타지의 영역, 생각, 감정의 영역 그거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것마저도 알려고 한다라는 거죠, 연애할 때. 우리는 연인이고 이제는 하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것들부터 지금 하루의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너가 마음속에 하는 그 생각까지도 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상대방은 진짜 숨막혀 죽는 거죠. 그런 구멍들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역까지도 내가 집요하게 알고자 한다면요. 그래서 그 지코 노래 중에 이제 넌 나야 이 노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너죠. 물론 그 순간적으로 어떤 극적인 순간에 그런 느낌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애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의 균형을 적절히 잡기입니다. 결국 누군가와 만난다라는 것은 두 세계가 이제 조우하는 일이죠. 사실 건강한 연애는 나의 세계가 있고 너의 세계가 있고 그 두 세계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한 30%. 이게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영역도 잘 살아있고 너의 영역도 살아있고 우리의 영역도 이렇게 적당히 있는. 어떤 연애는 나와 너가 이제 완전히 합쳐져 있는 거죠. 연애의 원형은 이제 원가족이 있어요. 이제 원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애착을 전 경험하기 때문인 건데요. 주로 주 양육자는 이제 부모가 보통 주 양육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경험한 나의 첫 관계. 그 관계 양식이 보통 연애에서 많이 재현이 돼요. 굉장히 밀착된 부모였다. 굉장히 관여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었다. 연애할 때도 굉장히 융합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런 관계 패턴이 이제 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숨막혀 하면서 난 내 세계가 필요해 하면서 이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내 세계, 너 세계가 있고 교집합이 없는 경우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나도 외롭고 사실 상대방도 너무 외로운 거죠.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굉장히 차갑고 드라이하고 거부적이었던 그런 주 양육자 밑에서 성장한 경우 내가 기대해봤자 상처받기 때문에 굉장히 나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발달시켜 나가게 되거든요. 아니면 너무 통제적이어서 가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괴롭구나 라고 해서 좀 거리를 두는 양식으로 이제 애착이 형성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연애할 때도 막 상대방이 기대거나 이런 걸 못 참는 거죠. 왜 이렇게 얘가 의존적이야?
기대지 마 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상처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본인도 외롭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내가 깊게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들을 잘 찾도록 이제 노력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안 되면 이제 상담에 와서 작업을 하시고 하는 거죠. 5번째, 마지막인데요. 상대방이 기댈 수 있는 안전기지 되어주기입니다. 결국 부모가 했던 역할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세계를 탐험을 하다가 두렵잖아요. 그러면 살짝 돌아보고 확인을 해요. 너무 불안하면 부모한테 푹 앉아서 기대기도 하고 다시 진정시켜서 다시 이제 놀잇감 탐색을 하거든요. 부모가 그런 안정감을 주고 아이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이렇게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깊은 대상, 깊게 관계하는 그런 연애를 할 때 궁극적으로 그러한 안전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영원히 그런 안전기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정말 사랑하는 대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겁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애할 때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초기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때는 막 뜨겁게 타오르고 막 밀당하고 막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내가 삶에서 어지러운 일들, 너무 상처되는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푹 기대서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데 뭐 상대방이 그런 걸 전혀 해주지 않는다? 그럼 갈증을 느끼고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내가 그런 안전기지가 이 사람한테 되어주고 있나? 나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장기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 연애하는 법 5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